안녕하세요. 우리는 종종 억울한 마음에 잠 못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얼굴을 찌푸리곤 합니다. 나는 그저 예의를 차려 정중하게 말했을 뿐인데 어느새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깊은 신뢰를 주고 어떤 사람의 말은 날카로운 오해를 삽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감싸고 있는 말투라는 보이지 않는 옷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냉랭하던 관계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나를 얕보던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놀라운 경험. 이것은 결코 단순한 화술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내면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며 나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고 인생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수련과도 같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말투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이자 따뜻한 방패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갈고 닦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진심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보석을 상대에게 건넬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말투라는 깨진 거울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곤 합니다. 깨진 거울이 아름다운 풍경마저 흉하게 왜곡시키는 것처럼 서툰 말투는 우리의 좋은 의도를 오해와 반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 우리의 진심은 자꾸만 왜곡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은 논리적 존재이기에 앞서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정교한 논리나 옳은 말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의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시선 처리에서 풍겨 나오는 태도를 순식간에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무의식 중에 재단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첫인상 효과라고 부르며 한번 형성된 첫인상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말투가 바로 그 첫인상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말을 부드럽지만 단단한 자신감 있는 톤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날카롭고 공격적인 목소리로 툭 던지듯이 내뱉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저렇게 따지듯이 말하지? 라는 반감이 먼저 생겨납니다. 결국 내용의 타당성은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한 채 여러분은 그저 까칠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말투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겸손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예의 바른 것과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을 자주 혼동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서요. 그냥 해본 건데요. 모료 죄송합니다. 괜히 제가 나선 것 같네요. 이런 말투는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의견을 가져도
금방 꺾일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유능한 직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서연 씨는 뛰어난 분석력과 성실함을 갖추고 있었지만 발표할 때마다 늘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회의가 끝나면 그녀의 아이디어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과로 둔갑되어 있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늘 배제되었습니다. 그녀의 지나치게 겸손한 말투가 그녀의 실력 위에 만만함이라는 투명한 막을 씌워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지나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방어적인 대응의 함정입니다. 상대방이 공격적인 말투로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똑같이 나를 세워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에 똑같은 감정으로 맞서는 순간 대화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상대는 여러분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적인 반응을 또 다른 공격의 빌미로 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말투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전문가의 함정입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어려운 용어를 남발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투는 상대를 주눅들게 만들고 소통의 벽을 쌓아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어려운 내용도 쉽고 겸손한 말투로 풀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심은 서툰 말투라는 깨진 거울을 통해 끊임없이 왜곡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깨진 거울을 어떻게 다시 맑게 닦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진심을 오해 없이 전달하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여정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아주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투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습관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과 올바른 연습을 통해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 목소리 듣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지 객관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어서 견디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 말끝이 이렇게 자주 흐려지는구나, 내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내 말투의 현주소를 파악했다면 이제 품격 있는 말투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기, 단단함, 그리고 여유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온기입니다. 따뜻한 말투는 모든 긍정적인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상냥하게 내는 것을 넘어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온기 있는 말투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온기 있는 말투를 위한
가장 쉬운 연습은 감사의 표현을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습관처럼 사용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에 늦었을 때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전자는 나의 실수에 집중하게 하지만 후자는 상대의 배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당신을 더 긍정적이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지시나 요청을 할 때도 온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도 몰라요? 라고 쏘아붙이는 대신 혹시 그 부분이 어려우셨던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빨리 좀 하세요. 라고 윽박지르는 대신 조금만 서둘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권유의 말투이며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게 만드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단단함입니다. 온기가 타인을 향한 배려라면 단단함은 나 자신을 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단단한 말투란 결코 공격적이거나 거친 말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않고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하고 분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를 가진 사람은 자기 내면의 가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 가장 어리석은 대응은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단단한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부당한 비난을 할 때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라고 반응하는 대신 숨을 한번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 기준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알겠지만 저는 그 의견과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짧고 간결하지만 분명한 문장은 상대의 감정적인 공격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나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단한 말투는 거절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거절을 못해서 부당한 부탁을 들어주고 소가리를 하는 대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경계선을 만드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단단한 말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 기둥은 여유입니다. 말투에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단단해 보입니다. 여유 있는 말투는 조급하지 않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말을 빨리 하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잠시 생각할 틈을 가진 뒤 차분하게 대답하는 모습은 상대에게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일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말투의 여유는 상황 전체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 감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태도, 그 침묵과 경청의 시간이 오히려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고 이성적인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경청과 여유로 채울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온기와 단단함 그리고 여유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말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 변화는 마치 조용한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잔잔하지만 굳건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말투가 달라지면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어색했던 관계에서는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따뜻하게 말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말투를 낮추고 방어적인 태도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말투가 만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면 다음으로는 내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오해받지 않고 존중받는 경험이 쌓이면서 위축되었던 자존감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마음에는 평화와 안정이 찾아옵니다. 따뜻한 말투는 타인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위로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나의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직원 김서연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자신의 말투가 가지는 문제점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를 발표한 뒤 참고만 해주세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에는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현재 맡은 업무가 많아 그 일까지 맡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대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동료들은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는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대화의 분위기가 사람의 반응이 나 자신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화려한 외모나 높은 직함보다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말투로 대화를 나눴는지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말 한마디에서 여유와 깊이가 느껴져 이런 평가야말로 우리가 인생 후반에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자 존중의 표현일 겁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말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의 말투는 어쩔 수 없는 습관이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의 말투는 온전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따뜻했던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내일은 그보다 더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해보겠다고 결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조금 더 따뜻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투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일 겁니다. 그 길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